네, 문학의 수용과 생산, 그 중에 첫 번째 소선이 서정문학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우리가 물이 되어라고 하는 강은교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 작품 열기가 위에 나와 있듯이 대립적 의미를 지닌 물과 불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시어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상해 보면 되는데요. 이 작품은 물과 불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시어의 함축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심상어를 형성화되는 문학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앱의 시스템상 읽지 않고요.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여기서 스탑을 누르고 시를 한번 앞뒤로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 읽어봤죠? 그러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자, 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잘 감상하려고 했던 시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의 의미는 뒤에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자, 가문. 가문은 자, 조금 조절을 하고 보겠습니다. 가물다의 그 뭐랄까 관형어죠. 그래서 그 물이 부족한 집 그런 곳에 뭐가 필요하죠? 꼭 물이 필요하죠. 그 물이 가문 곳에 들어간다면 뭔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생명력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정화력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그대라고 하는 대상자와 합의를 이루는 매개체라는 것이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이 가뭄이 든 것처럼 메마른 현대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강은교 시인의 시를 썼던 시적 배경과 또 이분의 써왔던 그런 민중적인 현실적 시각 이런 것을 통해 외대적인 관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키 큰 나무, 자 나무가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물을 많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물을 생명력과 정화력을 가지고 있는 물을 많이 먹은 이 나무로서는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굉장히 그리고 굳건한 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어떻게 한다면 우르르르 우르르르 자 우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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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어죠. 이 의성어를 통해서 뭔가 뭐 하는 느낌? 그런 메마름을 해소하고 정화력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불순한 것도 씻어낸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 오는 소리. 자, 이것은 뭔가 메마름을 해소하고 불순한 것을 씻어내는 것을 방금도 얘기했지만 의미하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자, 이 저물녘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저물 즈음이죠.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해가 뜨면 사람들은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죠. 그럼 그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는 뭐를 하죠? 휴식이라는 것은 몸도 쉬지만 지금까지 하루 동안 한 일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라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앞서 삶을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찰하는 시간 동안에 저 혼자 깊어지는 자, 그 성찰 동안에 깊어진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성찰이 깊어지는. 네. 성찰이 깊어지는 강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력과 정화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강물에 누워 자, 물이 넘치는 곳이죠.
자, 죽은 나무 뿌리, 죽은 나무 뿌리. 자, 죽은 나무 뿌리, 메마른, 뭔가 현대사회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 이 키 큰 나무와는 뭔가 반대되는 뭔가 존재인 것 같죠? 자, 그러한 죽은 나무 뿌리 적시기도 한다면,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을 채워준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죽은 나무 뿌리에 뭐 물 뿌린다고 뭐 이렇게 뭐 바뀌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생명력을 줄 수 있다면, 아,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자, 처녀 부끄러움, 자, 처녀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강물보다 어떻게 됐죠? 강물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공간의 확장, 공간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이 확장되고 있어요. 점점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는 또 부끄럽다, 처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순수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이상적인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현대사에 때묻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알아야 될 표현은 뭐가 있냐면요. 자, 이 만난다면, 흐른다면, 한다면, 닿는다면, 자, 이런 표현들을 뭐라고 할까요? 자, 뭐라고 하냐면 가정법이라고 하죠. 네, 가정법 영어에서 많이 배웠죠. 어떨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굉장히 원할 때, 네, 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 물이 되어 만나고 합의를 이루고 생명력을 넣어주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간다면 가고 싶다라는 의미죠. 네, 이런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모친, 요 세모친 부정적인 것에서 이 비나 물이나, 네, 물이나 비나 물이나 강물, 바다와 같은 곳에 이런 시어는 긍정적인 시어죠. 이런 곳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연과 이연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면부터 드디어 시상이 바뀌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하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고 한다. 자, 여기에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시죠? 첫 번째, 굉장히 안타까움. 아, 내가 진짜 물로 만나고 싶은데 그 뭔가 순수하고 이상적인 그런 만남을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구나. 안타까움과, 그리고 수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을 쓰다듬고 있나니, 굉장히 연민의 뜻도 드러나 있으면서 그런 것들 다 태워버려야 한다는, 태워가는 정화, 아까 했던 정화의 의미도, 두 가지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쓸데없이 더러운 것들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두 가지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 정화는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시된 뼈 하나가 불로 인해서 소멸한 존재입니다. 소멸된 존재이죠. 소멸된, 이미 굉장히 황폐된 삶에 대한 연민, 쓰다듬고 있는 연민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떻다? 굉장히 불로 만나는 현실. 자, 불은 어떤 데에 불이 나죠? 방화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연재해 때문에 번개가 쳤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곳에 불이 나겠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이렇게 서술을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굉장히 거리감이 있죠.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청자와 화자 간의, 그대라고 하는 청자와 화자 간의 정서적 거리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대, 만나고 싶은 사람이죠. 자, 저 불이 지난 뒤에, 자, 그 부정적인 것들, 싸우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 타고 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자, 이 물은 아까 뭐라고 했죠? 이상적이고 순수하고 뭐 이런 것도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합일, 하나가 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자. 강물이 여러 강물들이 쭉 흘러서 바다에 모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합일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 자, 불이 꺼진다는 의미, 대립과 갈등, 아까 얘기했던 전쟁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정식되는 상황을 청각적으로 표현한, 네, 이것도 의성어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 땐 인적 끝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죠? 사람이 일으키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 굉장히 순수해진, 정화된 그런 곳은 곧 넓고 깨끗한 하늘. 자, 보통 우리는 하늘이라는 것을 항상 바라보죠.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아까 뭐랑 비슷한 세계겠어요? 굉장히 바다와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가자라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성을 볼까요? 1, 2연에서는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3연, 불로 만나는 현실, 굉장히 현실이 안타까워요. 물로 만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연에서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현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유시이자 서정시입니다. 정영시처럼 딱딱 운율을 맞춰놓은 건 아니지만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서정시죠. 성격은 굉장히 상징적, 물과 불이라고 하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의지적, 결국 그렇게 우리가 조화 합의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재는 물의 흐름과 만남이에요. 그것이 주요 소재입니다. 주제는 조화로운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죠. 이 조화로운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는 어떤 것이 상징을 하고 있죠? 물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넓고 푸른 하늘, 깨끗한 하늘, 이런 것이 상징을 하고 있죠. 특징은 아까 1, 2안에서 얘기했듯이 가정법 형태로 소망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물과 불이라고 하는 대립적 이미지로 주제 의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있는 김남조의 겨울바다도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시는 비슷하게 우리가 물이 되어서에 나오는 물과 불의 의미가 서로 대립되지만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허무의 불, 그렇죠? 허무의 불. 그 다음에 인고의 물.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이 시와 앞서 나와 있는 우리가 물이 되어와 비교 대조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제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제는 삶의 허물을 극복하려는 의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지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이 주로 되어 있고요. 상징적인 건 똑같고 사색적,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낭만적인, 현실과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백적으로 기도하는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요. 불과 물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서 주제를 형성하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 활동을 하면서 좀 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